저는 연하고 안경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 개성 있는 스타일이신 분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강아지상, 머리는 단발, 캐주얼 룩이 좀 잘 어울리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견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아지. 저도 강아지. 사실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눈 오는 날. 저도 눈 오는 날. 짬뽕. 짬뽕. 따라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맥주. 와, 가볍게 마시기엔 역시 맥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 그러니까 더운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다. 바다. 저는 산은 좀 버스요. 저는 지하철. 저는 일단 창밖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풍경 이런 거 감성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창밖 보는 거 엄청 좋아해요. 민초단. 반민초단. 만약에 제가 그걸 같이 먹자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드시자고 하면은 먹어야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둘 다 너무 좋아해서 음악? 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고르시라면 외국 R&B 이런 거? 역시 감성. 문자하기. 네, 저도 문자하기. 생각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려 그러면 중간중간 놓치고 이럴 수 있는 게 많은데 문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정리해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문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는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문학 시간. 둘 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이긴 한데 문학. 축구. 저도 축구. 캐주얼. 저도 캐주얼. 업종이 조금 좀 거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차려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다정함? 저도 다정함 하겠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약간 이런 거 같아서. 그럼 거짓말하고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어디 안 들켜 볼 자신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는 애플. 저는 삼성. 이거 좀 논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가요? 저는 강호동. 저는 예전에는 강호동을 더 좋아했는데 요즘은 유재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은데 강호동은 이제 진짜 아저씨 같은 그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 전자기기 사용법도 잘 모르고. 약간 아재 개그 막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아재 개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문자로 따지자면 2시간에 한 번? 일할 때라면은 이제 중간중간 짬짬이 시간 날 때?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네, 저는 이제 뭔가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일 할 때 빼고는 네, 최대한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는 주에 2번 정도? 2번에서 3번까지? 피곤할 때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주의여서 서로 컨디션이 좋을 때 한두 번씩 만나는 거. 한번 만나기 전에 이제 제대로 충전해놓고 만나고. 맞아요. 제가 가려고 찜해놨던 핫플들을 주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쁜 카페, 맛집. 저는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같이 가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끄는 연애. 저는 맞추는 연애. 제 딴에는 그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한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필요하다. 저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격양됐을 수도 있을 테고 감정적으로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서. 저도 일단은 그냥 집에 이제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 날 좀 다시 화제를 꺼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저는 잠수.
저는 환승 이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안 된다. 저는 가능하다. 아, 그럼 떼어주실 건가요? 제 친구 거를? 물론 사전에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걸 알면은 이제 좀 자제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서는 사소한 배려 한번 했다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오히려 더 그 관계 사이에 조금 걱정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어려워 보여서 떼준 것 뿐인데. 네. 아. 너무 초라한데? 경제 기사 읽기. 이 경제 기사는 주로 어떤 거에 관련된 건가요? 경제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산업 현황이나 뭐 경제 지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저희 본업 자체가 회사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이러는 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주변 상황들을 조금 인지하고 있는 게 필요해서 아, 홈트 좋아하시나 봐요. 기초 체력을 좀 올리자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 홈 트레이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관사님, 잘 봤습니다. 그 클린식 실천하기 하셨는데 이게 클린식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제가 이런 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탄단지 고르게 먹고 이제 평소에 저희가 지방 함량이 높거나 당질 함량이 높은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즐겨 먹으니까 균형 있는 식단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역시 건강이 최고죠. 네, 여기 챌린지에 이제 사진 전시회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사진 전시회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네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80세에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이제 다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좀 오래 보고 있으면 보이는 게 많아서 재밌어요, 되게. 일상의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 저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일상의 즐거움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금 인정받는다랄까?를 받는 것보다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인생의 자유. 저는 그래도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왜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희생할 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게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 저는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화목한 가정을 조금 꿈꿔왔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까 그 가치관에 따지자면 성공적 커리어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또 성향이 이렇게 평온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성공적 커리어보다는 화목한 가정. 이건 또 금전적 여유를 하겠습니다. 저도 금전적 여유를 하겠습니다. 물론 나눔하고 베푸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여서 오히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 나눔과 베품도 오히려 진짜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다면 사실 그 시간 자체가 금이 되지 않을까. 저도 원만한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인연이라도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이가 안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오래된 연인을 만나도 사실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견관사님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어서 되게 바람직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조금 이상형과 좀 다른 분을 만나뵈었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은 어떨까 그런 궁금증이 조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동료는 굉장히 극단적이신데 저희 팀과 융합될 수 있는 누가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동료란 업무에 지장 주죠. 맡은 업무를 시간 안에 잘 수행하는 거, 또 야근하게 돼. 팀원들한테 서로 피해주지 않고 완성 피로. 딱 그게 최고의 동료 조건이지 않을까.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변보호 차원에서 착용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케터 7년차 오끌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레옹입니다. 성장 관리 앱 그로우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유저들이 좀 더 그로우 앱 안에서 그 성장이라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쉽게 생각해서 B2B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워라밸이죠. 일단 일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 외의 시간도 삶에 중요하니까 지금 있는 회사가 그거에 되게 적합하지 않나. 저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물론 연봉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지만 저는 일단 회사에서 가장 오래 다니려면 그 팀의 뭔가 문화,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동료들이나 다른 파트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나 내용들이 진짜 제 모든 업무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이 서로 단절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선임님은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팀 분위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회사에 지금 다니고 싶은 정도가 되게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최악의 동료까지는 아닌데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저 어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먼저 이제 다가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꼭 가끔씩 좀 차갑게 밀어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막 나랑은 조금 이제 결이 안 맞을 수 있겠다. 저요. 대답이 됐을까요? 몇 년을 봐도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둘이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저 최악의 동료는 약간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그 사람이 일을 힘들어서 마감 기한을 못 지켰다. 이거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일에 지장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저가 오히려 적정성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거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감 기한을 굉장히 잘 지키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아니 그 팀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뭐 사적인 거 많이 물어보고 하는 거? 물어보는데? 대답 다 해요? 대답 다 하죠. 레옹님한테 업무적으로 메신저 하면 레옹님은 제가 뭐 사적인 질문을 살짝 하려고 하면 갑자기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뭐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업무 시간 바빠 죽겠는데. 나도 바빠요. 내가 바쁠 때가 많아요. 그 얘기가 있던데요. 저희 팀에 어떤 분이 뭐 빠른 년생이니까 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대요. 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레옹님이 약간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고 했는데 따로 메신저 안 했죠, 근데. 근데 따로 메신저는 안 했죠. 근데 제가 뭘 했어? 그거 친구하기로 해서 전 친구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하잖아요. 말로만 그냥 친구 하기로 했대요. 자, 근데 지금 여기 팀에서도 팀원들 간의 그런 화합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갬성장을 맡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갬성장으로서 전 매달 한 번씩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줘요. 우꿀꿀이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떨어졌다, 뭐 좋았다, 뭐 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사실은 좀 보람을 느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번씩이나 하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은 재밌죠. 10시까지 일할 때 다시 그때 일할 걸. 굉장히 극단적이신데 아씨 그때 일할 거면 나 지금 집 가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그게 한 9시, 10시에 가서 10시까지. 집에 11시에 도착해. 그럼 다음날 또 아니. 나와. 그럼 이거 피로 누적돼. 그럼 다음날 업무에 지장 주죠. 지장 주면 또 업무 효율 떨어지니까 또 야근하게 돼. 만성 피로. 저는 일단 그 부분은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팀빌딩 뭐 준비하고 업무하는 걸 충분히 제 업무 시간 안에서 할애할 수 있고 제가 센스가 없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센스 있게 집중해서 다다닥 하면은 10분 안에도 팀빌딩 주제가 나오고 만약에 업무를 못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팀장님 나한테 팀빌딩 하라고 했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가 갬성장이니까 이거 준비해. 커피 한 잔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후회하고 계시죠? 근데 결국 후회합니다. 근데- 해도 후회를 한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되게- 일했으면 피로도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냈고. 아니 그게 아닌 거. 근데 제가 팀장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긴 해. 월 7일 받는 직장인. 200 받는 백수. 저 로또가 당첨돼도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로또 되는데 왜? 돈 말고 저는 어쨌든 업무나 누구 사람 만나면서 얻는 그런 게 훨씬 크거든요. 맨날 돈만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걸 왜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나만의 뭐 취미 활동을 더 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이제 보람 있고. 지금 재밌으세요? 힘들어 죽으시려면서. 근데 제가 팀장이 되게 좋아해요. 공감 가는 부분은 저도 기획안을 쓰거나 신박한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 뿌듯하고 거기에 오는 성취감도 되게 강한데 그거를 회사 밖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로또가 됐다면. 3천에 칼퇴. 근데 연봉 6천에 9시인데 오후 9시까지 일하려면 연봉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8천? 근데 3천이나 6천이나 큰 돈 못 벌어요. 그냥 일찍 퇴근하고 딴 걸로 돈 또 버는 게 낫지. 크본 같은 데서 기획안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어차피 거야? 똑같이 더 일할 거. 이게 진짜 어렵다. 전자 저는. 사실 일 못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멍치지 마세요. 일을 못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차라리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성격 안 좋은 사람한테 이제 시달리면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성격 그렇게 일 잘하고 성격 더러운 사람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봐서. 한번 경험 많이 하면서 당해보세요. 아 그러면. 네. 저는 배울 건 많은데 꼰대인 사람. 어쨌거나 배울 게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이거요. 저는 퇴근 시간에 눈치 주는 상사. 저도 눈치를 줘도 제가 가면 되잖아요. 저는 눈치를 주면 눈치를 그냥 그대로 받고 그냥 그 시간에 일 더 하고 누구 옆에서 한 명 스타트 끊으면 그때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가방 아예 안 메고 다니거나. 내가 떳떳하다면 눈치를 줘도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잘했는데도 눈치를 주면은요? 그러면 그분의 문제 아닐까요? 그럼 그분이 문제네요? 네, 그분이 문제예요. 신고해야죠, 신고. 다른 거지. 퇴사. 저 월급 많이 받고 휴가 연차 그냥 없이 1년 내내? 그냥 퇴근하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은행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잖아요. 뭐 여행도 못 가고. 여행은 뭐 그 여름에 다음 연도에 가든지. 아니죠. 평생이요? 네, 평생 직장이죠. 내가 왜 평생 직장 안 좋은데. 이것도 어렵다. 전 그래도 전자?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근데 꼬리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데 가봐요. 뱀, 용 있는데 꼬리가 그냥 금방 잘리더라고요. 뛰어난 분들 사이에 있으면 자괴감은 들겠지만 맞춰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지 않을까. 그로우를 통해서. 역시 마케터. 저는 이거 좀 엄청 고민되는데 후자? 이게 너무 난다긴다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 이게 나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잘 안 날 것 같고 대신에 뱀의 머리가 돼도 뱀을 내가 용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다 같이 뭐 학습을 한다거나. 저는 어제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가 힘들었는지 조금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어제같이 비 오는 날 그럼 육전에 내가 막걸리를 먹겠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즐거울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라면은 물론 위로는 해주겠죠. 그 정도의 인류에는 있으니까. 대신 뭐 술은 좀 그렇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커피만 돼요? 5분. 시간 타임 정해져 있어요? 뭐 억울한 얘기 하다 보면 엄청 길어질 텐데 또 업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들어줄 순 없죠. 퇴근하거든요? 퇴근하고는 괜찮아요? 안 되죠. 집에 뭐 건물단지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빨리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나눠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쌩까고 집에 간다 이러진 않겠죠. 닭꼬치라도 하나 사주겠죠. 신나게 그거 먹고 집에 가는 거죠. 단칼에 거절까진 못할 것 같고 사실 그 업무가
빨리 해서 빨리 서로 끝낼 수 있는 거면은 도와주고, 근데 저도 잘 모르고 그런 업무면 사실 제가 옆에 있다고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 크게 도움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범위의 업무면은 저는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사고 넷플릭스를 보러 가겠습니다. 급한 일이 빵집에서 빵 사는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할 수 있죠. 남아있는 분은 이제 그러면 새벽 3, 4시까지 혼자 일하고 있겠네요. 그분은 새벽까지 미안하긴 하겠네.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전 역으로 도와달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전 그냥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퇴근 이후의 시간을 중요시하니까 남아서 도와달라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선약 있다고 먼저 말을 드려야겠죠. 선약은 관계의 기본이고. 거기 앞에 가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두탕 뛰면 되잖아요. 점심에 사수랑 하고 퇴근하고 동기랑 하고. 근데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그러면 사수랑 먼저 해야죠. 결국 관계보다는 회사 생활을 선택하셨네요. 제가 회사 열심히 다녀요. 회사 생활이 먼저지 동기가 먼저예요?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같은 프로젝트면은 도와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빨리 집에 가고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저는 퇴근 시간 한참 전부터 동향을 파악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서로 칼퇴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진 않고요. 아까 도와주는 것도 업무 시간 내에 도와줘서. 업무 내에 안 되면요? 업무 내에 안 되면 해야죠, 그거는. 그 친구가 혼자 남아서요? 네. 빨리 집에 가서 빵 싸먹어야 돼가지고요? 빵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딱 그 시간만 되면 그 막 생크림 들어간 빵이 그렇게 땡깁니다. 저는 지나간 회사에서 꼭 몇 명씩은 지금도 연락하고 주말에도 만나고. 그냥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던 동료라고 하면은 얼굴 볼 겸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연 목적 없이 만나자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 들지. 저는 일단 팀장이 되면은 팀원들 간에 이제 단합을 조금 많이 볼 것 같아요. 서로가 다 같이 있을 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뭐 소통도 많이 하고, 저희 지금 팀장님도 그러신 편이시거든요. 저랑 뭐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면서 제가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분도 이제 저한테 믿음이나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전 일단 저희 팀원들이 각자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 너무 꼰대인데. 굳이 사이가 안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아, 그러면은 나는 팀의 성과가 먼저다.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들이 다 죽어나가 떨어져도. 아니요, 퇴근이요. 둘 다 안 중요합니다. 팀장 안 시켜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희 뭐 첫 회사, 뭐 두 번째 회사 이런 분들이랑도 지금도 되게 친한 오빠 동생이나 언니 동생으로 만나는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동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는 친구는 될 수 있는데 진짜 친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 안에서 만난 관계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사실 너무 친해지면은 업무 중에 꼭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많이 지켜봐왔고,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을 때에도 그냥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이렇게 무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업무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좋은 관계는 유지하되 꼭 친한 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결로 가깝게 이런 마인드인데, 저희 이제 파트장님은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이렇게 같이 가까이서 했던 경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받는 상처들이 생각보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는 완전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해야 그 관계가 되게 지속 유지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원래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뭔지는. 이제 저와 조금 생각이 다른 분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일이 없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저희 팀원들이나 동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을 좀 봐가면서 나대야 되지 않나. 그동안 제가 너무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동료들과 지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잃진 않았나. 또 지금에서는 또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X세대는 그냥 아빠 또래 어른들? 일찍 출근하는 편.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되나요? 면접관 같으세요. 아, 예, 칭찬해드릴게요. 이거 S라서 그러신 건데? 아, 그래요? 캠퍼 가실게요. 그러니까 네, 나이는 지금 49이고요. 회사에서 IT 전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디 지민지우 아버지입니다. MBTI로는 ESFJ인데 팀원들은 꼰대 내지는 업무를 밀어붙이는 팀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회사 홍보팀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맡고 있는 29살 ENFP 콩콩미니입니다. X세대는 사실 지금 현재 Z세대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IMF를 직격탄으로 맞긴 했지만 저희는 좀 자유로운 혜택을 많이 받았던 세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그렇게 좀 약간 기성세대 분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들이나 문화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X세대는 그냥 아빠 또래 어른들? 우리 아빠. 이 콘텐츠 처음 기획했을 때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끔 Z세대 분들 나오는 콘텐츠를 보면은 약간 다르다라고 느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팀원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저랑 나이가 같은 분이 계실 정도로 저희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조심스럽고. 당연하게도 서태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연예인 중에 한 분이고요. 처음에 그분들이 데뷔했을 때 가능성 없어, 무슨 저런 음악이 있어 막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런 의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중학교 때 제가 FT 아일랜드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진짜 인생을 다 바쳐서 그때는 좋아했었거든요. FT 아일랜드 아세요? FT 아일랜드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실제로 제가 연락이 잘 안 돼도 스토리를 보면은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실시간으로 하루를 공유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진 않지만 주요하게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남기거나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글 남길 때 굉장히 신중하게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글 올려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한 2015년? 한 7년 된 것 같아요. 좀 궁금하긴 한데 나이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정보를 더 알아야 돼요. 그럼 나이 말고 주로 더 어떤 걸?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뭐 대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면접관 같으세요.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그걸 알면 더 풍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괜히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뭔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을 할 때 좀 알아야 될 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친해지고 싶으니까 오히려 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나이가 궁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좀 많아 보이시다면 그냥 아빠 친구들 약간 오히려 또 오히려 요즘에는 나이보다는 MBTI 이런 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근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를 물어보고 다니는 중입니다. MBTI 많이 아세요, 선생님? 최근에 팀원들이 계속 링크 보내주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이 검사를 다 해봤으나 사실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것일 뿐이지 화제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필요하다면 공부해야 되겠죠? 저는 9시에만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만 그래도 한 58분, 59분 이렇게 오기는 해요. 일찍 출근하는 편.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되나요? 8시 반 전에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서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들이 많아요. 커피도 한잔하고 오늘 할 일이 뭔지 정리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들은 근무 시간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커피 안 마실게요. 아니 그게 뭐 평가에 반영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늦게 출근하는구나. 그래도 잘 오셨네? 굿. 저도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 그럼 퇴근은 언제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지각을 했는데 퇴근은 칼같이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물론 근무하는 시간이 결과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 당연히 있죠. 특히나 이제 어떨 때 그분들이 발표하시는 자료를 보거나 메일로 공유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남들이 더 일을 저보다 적게 한다라거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나중에 결과로 이제 보는 거죠. 그전에는 저보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완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팀원분들만 해도 저보다 다 엄청 실력도 뛰어나신데 더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더 많이 하세요. 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집에 가긴 합니다. 저는요 하지 말아주세요. 꾸준한 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평가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목표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자.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아 그럼요.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사물을 존대하는 거? 그 물건이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거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S라서 그러신 건데? 아 그래요? 네. N들은 사물에다 생명체를 넣을 수 있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캠퍼 가실게요. 캠퍼 가실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살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평생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자체가 브랜딩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면 언제든지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빵집 사장님 하고 싶어요. 전 반대인데? 제 개인적으로 개인기 가지고 이제 뭔가를 발휘하거나 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보고 적어도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회사 생활에서 크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자아 실현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언젠가 제가 열게 될 빵집을 향한 작은 스텝 한 걸음? 울타리 안에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을 이뤄내는 게 회사를 다니는 이유고 그게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결국 그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회사 생활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에게 잘 맞는 일이 있다면은 퇴사를 해도 괜찮지만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 대책 없이 퇴사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것은 반대적인 입장인데 모든 퇴사의 결정은 사실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떠밀리지만 않았다면 이 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거지만 결국은 가려고 하는 목표 지향점은 본인이 바라는 데 있는 걸 거니까 사실 그 출근 시간 있잖아요. 8시 반 전에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조금 제일 많이 약간 멀어진 기분이 들긴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 많이 비슷했어요. 아, 네. 그 햄버거 이렇게 춤추는 거 빼고 햄버거 가실게요. 그건 MBTI 문제니까 아무튼 이게 많이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실제 팀에서도 그 점심시간에 칭찬하기 챌린지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그로우라는 어플에다가 매일매일 팀원에게 칭찬하기를 등록을 하고 오늘은 영민님이 그래도 5분 일찍 오셨네요. 막 사소한 거라도 그 막연하게 저도 이제 이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모여야 되는 경우도 저녁 시간대 좋은 음식과 함께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것이 정말 훌륭한 어떤 이제 이 회식의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에 이제 점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챌린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소하게 많이 얘기를 나누고 뭔가 터치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공감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고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확 바뀌긴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서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해봤어요. 20분, 30분 아니고 5분 일찍 와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 예, 칭찬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저희를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고 세대 차이라고보다는 성향의 차이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아빠 친구 같았어요. 그동안은 막연히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혹시 거부감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인터뷰 해보면서 느낀 건 나름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의도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됐고 팀원들, 동료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생각들 보니까 저도 오히려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동태눈 제정신인가? 올 때 왔구나. 애초에 그럴 거면 좋아하지도 않았어. 자랑이요? 자랑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년차 축구 덕후 조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단은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첼시라는 팀이고요. 5년 동안 열심히 응원하면서 분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엑소의 이제 시우민이라는 멤버를 이제 10년 동안 덕질한 10년차 아이돌 덕후입니다. 그때 그 시기가 13년도 엑소가 한창 늑대와 미녀 막 으르렁으로 난리를 칠 때였었는데 친한 친구가 같이 이제 조금 보자라고 해서 봤는데 좀 자꾸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친구 한 명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제 걔가 이제 시우민이었습니다. 귀여우면 끝났잖아요. 저는 그냥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한번 봐볼까 하고 봤었는데 그때 안 하더라고요, 일정이. 그래가지고 다른 팀은 뭐 어떤가 하고 봤는데 패스가 너무 이거 골을 빡 넣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팀이 첼시였고 그러면서 계속 봤었던 거죠. 색깔이 예뻐요. 유니폼 색깔이 예쁘고 선수들이 그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좀 잘 모여 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아니긴 한데 나름 현대 축구에 들어와서 커리어가 높다. 트로피를 많이 들었다. 전 정말 약간 잘해서 좋아하는 게 정말 컸어가지고 연예인의 제1의 덕목은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잘생겼고 두 번째 이제 가수의 덕목은 노래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아이돌의 또 하나의 덕목은 이제 동태눈 없다. 항상 늘 열정적이고 몸이 부서져라 이제 춤을 추는 이제 그런 모습에 내 아이돌은 정말 삼위일체 완벽하다. 머플러고요. 두르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르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캉테 선수의 그거고 황금사자 패치라고 이게 EPL 우승했을 때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또 이전에 사랑했던 아자르라는 선수의 유니폼이고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었는데 팀을 떠났어요. 야광봉. 반짝반짝. EXO. 이거는 이제 시우민이 와서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을 그 제품이 이게 시우민의 이제까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앨범 낸 거의 포토카드. 그거를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 덕질 인생의 역사죠, 이거는. 앨범 파는데 교보문고 앞에 가면 사람 막 줄 서 있고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중 한 명이 저예요. 첼시 팀의 레전드 선수라고 램파드가 있어요. 이제 그 선수가 하러 왔었는데 그 둘째 날 일정에는 강남에 있는 아디다스 센터 와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거의 무작정 갔어요. 무작정 가서 줄을 섰어요. 줄을 서면은 어떻게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패딩 입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전 올라가서 사인하는 걸 구경을 한 거죠.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콘서트 때 이제 피곤하고 뭐 이제 몸도 이제 컨디션이 되게 안 좋고 되게 힘들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가방을 뒤져보니까 티켓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콘서트 시작 15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울면서 집에서 1시간 동안 돌아갔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쉴 법도 한데 저는 다시 울면서 1시간 다시 거쳐서 콘서트장에 가서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무대만 보고 재계약하자. 내년에도 같이 가야지. 여기에서 은퇴해야지. 건강하자. 오래오래 활동하자. 일단 쉽지 않다고 느끼게 했거든요. 제 애들 나오는 거 다 챙겨보고 되게 시간을 많이 쓰는 약간 덕질을 해야 되나?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축구는 두 개의 심장. 안정환. 스포츠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단 직접 가가지고 응원하면서 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진짜 힘들겠다. 날씨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힘도 더 같이 약간 조금 축구 선수도 막 더웁게 막 뛰고 다니면은 팬들도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같이 좀 덥고 춥고 막 힘들 테니까
벌써 화나신 것 같은데? 제정신인가? 네가 주급을 받는 돈을 생각해봐. 저는 카메라에만 안 잡히면 된다. 뒤에서 몰래 실수를 해라. 그냥 행복한 게 이제 일단 우선이지만 그래도 활동은 놓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생긴다면은 뭐 경기에 지장 가지 않게 해라 약간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서는 오픈마인드. 왜냐면은 해외 축구 선수들이 되게 좀 수위가 높은 수준에서의 스캔들도 많아가지고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은 기사 같은 거 막 뜨거나 이러면은 계속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 기사가 뜨기 전에 보통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사든 안 좋은 기사든 다 알고 있는데 막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행복은 더 많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저는 입덕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다 알려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홍대에 있는 펍 가가지고 막 유니폼 이렇게 흔들면서 막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약간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약간 슬프신 것 같아요. 슬퍼요. 올게 왔구나. 그걸 달고 이제 개인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그룹으로 있을 때 그게 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아쉬우지만 올게 왔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이상하지는 않은 상태. 또 찢어지네.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은 팀의 전력 손실이 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지?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가 나갈 때 한 얼마 정도의 이적료가 생기겠구나? 그럼 이 정도 돈으로 누구를 살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시다. 어쨌든 저는 잘하는 팀을 원하거든요. 우승을 원하고 트로피를 원하는데 이왕 활동할 거면은 좀 잘하고 조금 성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좋지. 내 아이들 망구단 이러면 조금 그럴 수 있죠. 그죠. 애초에 그럴 거면 좋아하지도 않았다. 자랑이요? 자랑이요? 먼저 하세요. 지금 우리 갓동님이라 부르거든요. 우리 투엘 갓동님이 오셔가지고 팀에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감독님 저는 너무 상상합니다. 종신했으면 좋겠습니다. SM이요? 개인적으로 약간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레드벨벳, 뭐 NCT 그리고 에스파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제 뭔가 같이 사랑하게 되는데 어쩜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제 마음에 쏙 드는 애들만 지금 되게 잘하는 선수들 그래도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진전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계약이 이루어진 게 없고 돈도 막 투자를 안 하고. 장점 제하고 전부 다요. 제가 지금 엑소 10주년 기념으로 주문한 굿즈가 아직도 배송이 안 왔어요. 지금 4월인가 5월에 주문했는데 6월 10 며칠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M 스토어도 조금 열심히 열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린 돈 많이 들여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더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체 어디서 저런 옷을 구해왔다? 약간 이런 것들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투자 좀 많이 해라. 전체보다 개인이 우선되는 거고 전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팀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이 다 좋아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여기에서 떠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떠날 거면은 몸값 많이 올려서 우리한테 돈 많이 주고 가라. 저는 이제 뭐 팀도 약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약간 조금 활동 커리어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시우민이 나가고 다른 뭐 땡땡 아이돌이 온다? 그러면 절대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왜 들어와? 나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너 나간다고 하면 너 얼마지? 오히려 좋아. 알아보는 약간 시선이 조금 다르구나.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뭐 크게 이제 다른 부분이 없구나. 하지만 또 크게 다른 부분도 있구나. 약간 이런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팀을 좋아하든 개인을 좋아하든 그거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나의 가족 말고 친구 말고 이렇게 아예 그 사람은 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니 안 봤으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마세요.